네, 반갑습니다. 네, 앞선 시간에 두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몇 가지 더 추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강의를 하기 전에 잠깐 하나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숨겨진 괴로움에 대해서 세 가지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드러나는 괴로움은 뭐 하나겠죠. 두카베다나 몸에 관련되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되는데 결국 이거는 그냥 전체로 보면 하나의 괴로움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수행을 통해서 경험도 하고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하고 이러면 이게 그냥 하나의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나눌 필요도 없이. 근데 처음에는 그렇지만 이걸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우선 이론적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제 강의하는 거는 그냥 참고 사항이에요. 한마디로. 그 이론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사유를 하셔야 돼요. 자유를 하시고, 그 다음에 혹시 이제 도반이 이제 누가 같이 수행하는 분이 있으면 토론을 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토론을 하면 좀 더 이제 더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많아요. 토론도 이렇게 하면 좋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자기만의 숨겨진 괴로움이 딱 정립이 돼야 돼요. 이렇게 되면 이게 일상생활 속에서 숨겨진 괴로움들을 이제 점차 이해하게 됩니다. 근데 숨겨진 괴로움들은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 감각을 통해서 이렇게 어떤 감각을 통해서 이해하는 측면이 조금 있어요. 좀 있는데 실제로 이제 어떤 그 알미 일어나는 것 때문에 이해하게 되는 게 좀 더 많아요. 이걸 뭐 통찰이라 그래도 되고 어떤 지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그 감각 기관을 통해서 아는 거는 많지는 않습니다. 조금 있긴 한데 근데 어떤 알무로 이걸 아는 거예요. 사실은 숨겨진 괴로움을. 그래서 그런 측면이 하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 괴로움 쪽으로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수행하는 게 올바른 방향입니다. 요니소 마나시카라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요니소 마나시카의 핵심적인 의미가 사성제에 집중하는 거예요. 사성제에 집중하는 게 바로 괴로움에 집중하는 거고 괴로움의 원인에 대해서 집중하는 겁니다. 방법은 8정도이고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제가 바라는 것은 이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 그래서 이제 이론적으로 이제 제 강의는 참고로 이제 삼아서 사유하고 토론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기 걸로 만들었다라는 게 자기께 되는 정도가 되면 이게 어떤 통찰이 일어난 거예요. 통찰이 어느 정도는 이렇게 지금 생긴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자기께 만들어질 거예요. 상당히 많은 부분에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라는 사람이 수행을 하고 B라는 사람이 수행을 하는데 A는 숨겨진 괴로움을 잘 공부해서 자기 걸로 만들었다. B는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둘 다 열심히 자선을 하고 뭐 경행도 하고 또 메타도 닦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상당히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제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어요. 이 부분 때문에. 그 자기 걸로 만드는 걸 이제 목표로 삼아서 우선은 이런 방향으로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거는 간단한 거긴 한데, 이 두카에 대해서 이제 가려움에 대해서, 가려움도 하나의 이제 가려움도 하나의 두카 웨다나, 즉, 몸에서 일어나는 괴로움이 됩니다. 그 다음 배고픔이 거의 없는데 음식을 먹는 경우, 이게 사실은 현대인들의 일반적인 이제 그 식사 습관이죠. 음식을 먹는 습관.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예전에 이제 과거 시대에는 음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배고픔 때문에 식사를 한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죠. 3번은 이제 몸에 대한 가래나 자아관념이 강할수록 어떻게 될 것이냐. 그죠? 두카하고 이제 그 쌍카라 두카, 즉 두카 웨다나를 보는 관점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제 이런 문제예요. 그 첫 번째 이제 가려움에 대해서 보면 가려움도 당연히 몸에서 일어나는 괴로움입니다. 그래서 두카 웨다나에 속해요.
즉 가려움도 하나의 고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두카웨다나인데 두카웨다나가 일어나는 이제 두 가지 이제 소스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두카에서 나올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윗바리나마 두카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윗바리나마 두카에서는 이제 가능성의 문제니까 가능성이 실현이 되면 두카웨다나가 되고, 그다음 두카는 이제 자기가 이제 어떤 기준선이 있다 그랬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괴로움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 기준선을 넘어갈 때 위가 이제 두카웨다나가 되고 밑은 기준선 밑은 아직은 숨겨진 괴로움 상태죠. 예, 그래서 기준선을 넘어가면 두카웨다나가 되죠. 그래서 두카웨다나의 소스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이 가려움은 그러면 어디에 속하는가의 문제죠. 아주 쉽게 이제 예를 들면 만약에 모기에 물려서 가렵다. 그러면 어디에 해당합니까? 모기에 물렸다.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가려움이 아니죠. 이거는 만약에 두카 쪽에서 이제 두카 쪽에서 이렇게 발전한 형태의 가려움이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려움을. 그죠? 근데 모기한테 물린 거는 우리가 가능성의 문제죠. 원래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벌레한테 물려서 가렵다라는 거는 이쪽 윗바리나마 두카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벌레에 물릴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발현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벌레는 좀 크니까 잘 보이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세균들도 많이 있죠.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균 때문에 가려워졌다. 그러면 또 이게 윗바리나마 두카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건조해지면 가려워지죠. 그러니까 이제 건조해서 가렵다. 그런 두카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예, 우리는 항상 수분 부족으로 향하죠. 수분을 보충해주지 않으면 항상 수분 부족으로 나갑니다. 갈증으로. 즉, 이 갈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항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건조해서 가렵다. 그러면 이게 두카에서 출발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간단하게 제가 하나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고, 네, 이제 2번 내용인데, 이제 배고픔이 거의 없는데 음식을 먹는 경우,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현대인들 같은 경우는 많이 있죠. 근데 요거 하기 전에 이제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만약에 밥을 먹는 경우는 언제이냐, 즉 오염원이 없는 형태의 이제 그 음식을 섭취하는 게 어떤 경우냐면 이 두카가 있고 우리는 배고픔을 달고 살고 있죠. 태어날 때부터. 그 다음에 이 두카가 이제 기준선을 넘어가게 되면 두카웨다나로. 네, 그래서 배고픔을 이때 이제 느끼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배고픔에 대한 이제 해소 또는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이제 감경시키기 위해서 낮추기 위해서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 군것질을 할 수도 있고. 그럼 이 이제 음식 먹는 행위가 쌍카라 두카가 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면 이거는 이제 오염원이 없는 거예요. 아주 순수한 이제 어떤 음식 섭취 행위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만약에 내가 음식을 섭취하는 이유가 이 배고픔을 이제 해소 감경시키기 위해서 이제 음식을 먹었다. 이러면 여기 오염원이 없어요. 오염원이 없으니까 이 행위는 순수한 행위가 됩니다. 만약에 이걸 이제 수행자들이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숨겨진 괴로움을 지금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세 관찰도 이제 이런 맥락이에요. 자세를 바꾸는 이유가 어떤 그 자세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고통을 해소시키고 낮추기 위해서 자세를 바꾼다. 정확하게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것은 숨겨진 괴로움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어떤 통찰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아주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게 아니더라. 좀 많이 있는 이제 일들이 보면 맛을 위해서, 맛을 즐기기 위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맛을 즐기기 위해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육체적인 배고픔이 있는가? 육체적 배고픔. 즉 음식을 먹는데 육체적 배고픔이 있는가? 이게 없다라는 거죠. 육체적 배고픔 때문에 음식이 필요한 건데 이 근본적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육체적 배고픔이. 없는데 먹는 거니까 우선 거기서부터 오염이 된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 왜 이제 이거 음식을 먹는가? 정신적인 행복을 위해서 먹는 겁니다. 정신적 배고픔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있는 겁니다. 정신적 배고픔. 정신적 배고픔을 이제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설명할 수 있지만 행복해지려고 그래요. 행복을 찾는 것. 또는 다르게 지금 자기가 불행하다라고 여깁니다. 불행하다. 그래서 행복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태를 좀 넓게 얘기를 하면 이런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 정신적인 어떤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 게 완전히 오염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감각적 즐거움, 맛에 대한 감각적 즐거움, 이걸 이제 누림으로써 나는 행복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배고픔을 이제 없애고 몸을 유지하고 배고픔을 감경하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오로지 이런 행복, 그죠? 이런 어떤 이에 대해서 기대가 있죠. 감각적 즐거움에 대한 어떤 탐닉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오염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완전히 오염되어 있으니까 숨겨진 괴로움도 못 보고 지금 현재 배가 안 고프니까 그죠? 두카 외다나도 못 봅니다. 이럴 때는 이제 완전히 오염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이 상태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걸 오치온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몸과 마음을 이렇게 어떤 정신적인 행복, 아무런 어떤 이 음식을 먹는 원래 이유를 벗어난 어떤 정신적인 행복 등을 위해서 이렇게 몸과 마음을 사용하는 거죠. 이럴 때 이제 그게 몸과 마음이 오치온으로 사용된 겁니다. 이게 오치온이에요. 아까 위에서 봤던 이제 오염원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음식을 먹는 이때 오온이라고 그래 이거를. 원래 오온과 오치온이 이제 조금 이제 이런 의미에서 범위가 달라지지만 이렇게 순수하게 이렇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경우는 이제 아리아들, 성자분들만 거의 가능하다. 수행을 하는 이제 와중에 조금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상당히 또. 그렇게 되면 이제 아리아가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순수하게 가능합니다. 자세 관찰도 이런 맥락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이제 오온과 오치온이 거의 똑같아요. 똑같다. 아리아들만 차이가 있습니다. 아리아들만.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몸과 마음을 사용하는 게 오치온이다. 이렇게 하나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맛을 즐기기 위해서 이렇게 먹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냥 의무적으로 먹는 게 이제 습관적으로. 배도 안 고픈데, 습관적, 의무적. 이제 이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순수하게 맛을 즐기기 위해서는 아니다. 여기서는 이제 배고픔도 어느 정도는 있는 거예요. 배고픔도 약간 있는 겁니다. 이제 드러나는 두카 외다나 수준까지는 아니에요. 배고픔도 약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맛에 대한 기대도 있고, 이런 것들도 있는 거죠. 습관적인, 이제 의무적인, 이렇게 이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나는 규칙적인 식사를 해야 한다. 그 건강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윗발이나마 두카에 관련된 쌍카라 두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요 속에도 보면 약간의 배고픈 부분이 있지만 맛에 대한 기대도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고, 또 뭐가 있냐면 이렇게 건강 유지를 위해서 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염원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자아관념에 대한 오염원이 있습니다. 자아관념에 대한 오염원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볼 수 있어요. 배고픔이 거의 없는데 음식을 먹는 경우, 특히 1번을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2번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이것도 오염원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 이유는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음식의 작용 자체가. 근데 이게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한 겁니다. 다른 용도로. 예, 그렇게 됐을 때는 오염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이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 3번에 보게 되면 몸에 대한 가래나 자아관념이 강할수록 어떻게 되냐. 이 지금 두카두카에서 두카두카에서 이제 이게 지금 이렇게 숨겨져 있다가 이게 이제 기준선을 넘게 되면 쌍카라 두카 웨다나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때 이제 기준선 얘기를 했죠. 이렇게 기준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몸에 대한 가래나 자아관념이 강하면 이 기준선이 상당히 낮다, 그죠?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몸에 이제 어떤 약간의 불편이 있거나 있거나 또는 약간의 이제 어떤 고통이 있으면 바로 이제 어떻게 되죠? 바로 짜증이 나죠. 싫어함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분노에 해당하는 거고, 성냄.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이 고통에 대해서 짜증을 내면서 고통 해소를 위한 어떤 기대감으로 가득 차죠. 또 그래서 기대감으로 가득 차서 이 좋아함 쪽이죠. 그래서 요게 두 가지가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몸에 대한 가래나 자아관념이 강할수록 이 실질적인 괴로움을 못 봐요. 보질 못합니다. 약간만 불편하고 약간만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바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숨겨진 괴로움을 점차 볼수록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면 볼수록 이런 어떤 그 두카 웨다나가 일어났을 때 이 두카 웨다나에 대해서 숨겨진 괴로움에서 발전한 것이다, 또는 발현된 것이다 라고 알기 때문에 이 평정이 상당히 길러집니다. 괴로움에 대해서 평정이 이렇게 강화돼요, 자꾸. 그래서 그 괴로움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제 가래나 자아관념이 강한 사람처럼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수행의 진전이 있는 거예요. 수행의 발전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 숨겨진 괴로움을 보는 게 사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그래서 예전에 이제 옛날 스님들이 이제 죽음을 사유하라라고 이런 부분들도 사실 우리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모르고 있다라는 걸 그분들이 알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언제든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윗발이나마 두과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언제든지 죽을 수 있어요. 그죠? 또는 이제 어떤 두카 때문에 죽을 수도 있죠.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갑자기 이제 뭐 음식이 다 떨어졌다, 물이 다 떨어져서 이제 뭐 아사한다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전혀 그럴 일이 없다. 우리는 나도 안정적이고 이 세상도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죠. 그 다음에 나도 영원하고 세상도 영원하다, 이렇게. 그죠? 근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언제 어떻게 바뀔지를 몰라요, 사실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스승들이나 이제 부처님이나 스승들은 죽음에 대한 사유도 말씀을 많이 하셨고, 네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매 순간 최선을 다해라, 이런 말도 이런 숨겨진 괴로움들을 훤하게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단순히 이제 우리가 이 숨겨진 괴로움을 이해를 못하게 되면 이런 말들 있죠. 이런 말들을 그냥 단순히 좋은 말로 생각합니다. 좋은 말. 그냥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런 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그런 정도만. 근데 우리가 이제 숨겨진 괴로움을 자꾸 이해하게 되면 이런 말들의 어떤 깊은 뜻을 좀 더 이렇게 알게 돼요. 확실하게.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알게 됩니다. 근데 숨겨진 괴로움을 모르면 모릅니다. 우리가 좌선을 많이 하는 것도 이 숨겨진 괴로움들을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선정을 얻고
이런 것들을 자꾸 이해하고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바탕으로 나중에 마음 관찰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이제 몸에 대한 가래나 자아관념이 강하게 되면 강한 사람일수록 숨겨진 괴로움을 못 봅니다. 왜? 그거를 대체해서 이 짜증과 기대감으로 그 부분이 대체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충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